1793년 1월 21일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 그는 프랑스를 몰락시킨 무능한 왕이었을까? 아니면 혁명의 희생양이었을까? 나는 무고한 피가 흘러서는 안 되기를 바란다. 프랑스 대혁명, 그것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었다. 프랑스 사회가 쌓아온 모순과 불평등의 끝에서 터진 거대한 변화였다. 이 혁명의 본질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 왕의 자리는 하늘이 내려주신 것, 짐이 곧 국가다. 모든 것은 이곳 베르사유에서 시작되었다. 루이 14세, 그는 절대 왕정을 이루면서 프랑스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엄청난 빚과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다. 루이 14세는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며 왕권을 강화했다. 젠장할, 하루 종일 일해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이 궁전이 정말 필요한 거야. 에휴, 어쩔 수 없죠. 왕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저 따를 수밖에. 무리한 토목공사로 국고는 점점 바닥났고 국민들의 삶은 힘들어져갔다. 아이고, 나으리, 다 뺏어가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제발 조금만 남겨주세요. 어서 내놓아라. 이건 왕의 명령이다. 반항하면 즉결 처형이야. 귀족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았다. 모든 부담은 농민과 평민, 즉 제3신분에게 집중되었다. 네덜란드 전쟁,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전쟁, 그리고 스페인 왕위 계승전쟁. 루이 14세는 국가 재정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끝없는 전쟁을 벌였다. 폐하, 군량을 속히 지원해 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간 병사들이 다 굶주려 죽을 것입니다. 닥치거라. 승리를 위해선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 너희가 다 가져다 쓰면 다른 전선에는 무엇을 보내느냐? 전쟁의 승리는 곧 국가의 번영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끝없는 전쟁은 프랑스를 경제적 파탄으로 몰고 갔고 국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짐은 많은 것을 정복했다. 내 아들에게 위대한 프랑스를 물려주었구나. 1715년 태양왕 루이 14세는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영광이 아니라 막대한 국가 부채였다. 그의 후계자들은 엄청난 빚과 국민의 불만을 떠안아야 했다. 그리고 이는 결국 프랑스 혁명의 씨앗이 되었다. 1715년 태양왕 루이 14세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뒤를 이어 아직 5살밖에 안 된 어린 왕 루이 15세가 왕위에 올랐다. 아저씨 무서워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이제부터 너가 프랑스의 왕이란다. 그러니 네 앞에 있는 저 사람들을 무서워 말거라. 다 너의 신하들이란다. 루이 14세가 남긴 것은 영광이 아니라 빚이었다. 프랑스의 재정은 바닥났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 루이 15세는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다. 폐하, 오늘 밤 특별한 파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즐기시오. 오늘따라 그대가 더욱 아름답구려. 오늘 밤의 주인공은 그대인 것 같소. 아이고, 더 이상 낼 것이 없습니다. 당장에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네 이놈, 왕과 귀족들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인 것을 저항하면 처벌받을 것이다. 루이 15세는 사치와 향락에 빠졌다. 왕이 궁정에서 매일 파티를 즐길 때 백성들은 굶주림과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다. 폐하, 영국군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계속 징역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해줄 재정이 부족하다. 우리 프랑스군은 강하니 어떻게든 버텨보게. 폐하, 지금 우리 군사들이 굶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의 식민지를 지킬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미래는 없단 말입니다. 루이 15세는 강대국 프랑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7년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1763년 프랑스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캐나다와 인도를 비롯한 광대한 식민지를 잃었다. 프랑스의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갔다. 폐하, 국가 재정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세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 분명 귀족들이 반발할 것이다. 짐은 그런 피곤한 일은 질색이다. 폐하, 개혁을 단행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분명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짐이 죽고 난 후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든 짐이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느냐. 국가가 조금씩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루이 15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오늘을 즐기기만 했다. 짐은 국가를 위해 많은 것들을 했다. 이제 이 위대한 프랑스를 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1774년 루이 15세는 천연두로 사망했다. 그는 국가 재정을 회복할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 채 프랑스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다. 그의 뒤를 이은 왕은 루이 16세. 그는 무너져가는 프랑스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1774년 프랑스는 새로운 왕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 왕은 화려한 권력보다 무거운 짐을 물려받았다. 루이 14세와 15세가 남긴 것은 영광이 아닌 막대한 부채였다.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 국고는 텅 비었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다. 그러나 귀족들은 여전히 면세 특권을 유지하며 왕권을 흔들고 있었다. 폐하, 국가의 부채를 해결하려면 귀족들에게도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왕실의 사치도 줄여야 합니다. 왕실의 사치를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소. 하지만 귀족들에게 세금을 걷었다간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폐하, 이대로 가면 파국입니다.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루이 16세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귀족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세금을 걷겠다고 감히 왕이 이런 무례한 제안을 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폐하, 이런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정들 하거라. 이번 개혁은 철회하겠다. 결국 루이 16세는 귀족들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했고 튀르고는 해임되었다. 프랑스의 개혁은 또다시 실패했다. 튀르고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자네라면 이 나라의 재정을 살릴 수 있겠나? 폐하, 국민의 신뢰부터 얻으셔야 합니다. 과도한 세금과 국방비를 줄이고 기존의 부채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귀족들의 권위를 흔드는 행위야. 왕이 그래서는 안 돼. 네케르는 개혁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귀족들의 반발이 거셌다. 결국 그는 1781년 해임되었고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다. 비에하, 미국 독립군이 영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입한다면 영국의 패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좋다. 미국 독립군을 지원하라. 이번 기회에 영국 녀석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라. 루이 16세는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폐하, 미국 독립전쟁에 개입하면서 국가 부채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미국 독립전쟁은 성공했지만 프랑스는 엄청난 부채를 떠안았다. 이제 재정 위기는 폭발 직전이었다. 175년 만에 처음으로 프랑스의 새 신분이 한자리에 모였다. 왕과 귀족, 성직자,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제3신분이 한 회의장에서 마주했다. 그러나 이 만남은 곧 대혁명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짐은 이번 국가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3부회를 소집하였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 협력하시오. 왕은 조세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3부회를 소집했지만 제3신분이 기대했던 것은 단순한 세금 논의가 아니었다. 우리는 프랑스 인구의 98%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발언권 하나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헤어허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피곤한 농민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감히 귀족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 하다니. 루이 16세는 개혁을 위해 3부회를 소집했지만 신분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불만은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우리는 프랑스 국민을 대표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국민의회로서 국가의 법과 재정을 결정할 것이다. 이 선언은 프랑스의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왕은 국민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회의장을 폐쇄했다. 하지만 제3신분 대표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근처 테니스 코트로 이동해 역사적인 맹세를 한다. 우리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끝까지 싸운다. 이 테니스 코트 서약은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절대 왕정의 절대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민중들은 바스티유 감옥으로 향했다. 이곳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왕권의 억압을 상징하는 장소였다. 왕과 귀족들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었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 우리에게 빵을 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수비대가 민중에게 대포를 쏘았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바스티유 감옥의 문이 열리고 혁명이 시작되었다. 더는 막을 수 없다. 퇴각한다.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옥의 파괴가 아니라 절대 왕정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동지들이여 일어나라. 혁명이 시작되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이후 프랑스는 돌이킬 수 없는 혁명의 길로 접어들었다. 왕은 흔들렸고 민중은 깨어났다. 이제 프랑스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국민들은 왕과 귀족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국가의 주인이 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이제 프랑스 국민은 자유와 평등을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왕과 귀족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주권은 왕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온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이제부터 프랑스 국민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는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혁명의 정신을 담은 역사적인 문서였다. 자유, 평등, 주권, 이 세 가지 원칙이 프랑스를 바꾸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짐은 신이 선택한 왕이 아니란 말인가? 폐하, 이대로 가면 왕권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렵습니다. 루이 16세는 혁명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왕권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우유부단함은 결국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었다. 혁명은 계속되었고 결국 프랑스는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 앞으로 프랑스는 입헌 군주제를 채택한다. 왕은 헌법에 의해 통치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의 손에 있다. 이제 프랑스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었다. 짐은 이제 이 나라 왕이 아니다. 언제 짐의 자리를 빼앗을지 몰라. 폐하, 여기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제 모국으로 가서 군대를 모으면 왕권을 되찾을 수 있어요. 왕과 왕비는 입헌 군주제를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그들은 비밀리에 프랑스를 탈출하려 했다. 혁명의 열기가 거세지는 가운데 그들은 몰래 베르사유를 떠났다. 이건 왕이 아닌가? 왕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치려 하다니. 넌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다. 왕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다. 혁명의 배신자. 배신자를 처단하라. 왕을 처단하라. 왕의 탈출 시도는 프랑스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국민들은 왕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고 그의 운명은 점점 더 절망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루이 16세의 잘못된 선택. 그의 선택은 혁명의 불씨를 더욱 거세게 만들었고 프랑스는 공화국으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프랑스 혁명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왕정은 몰락하고 혁명은 더욱 거칠어졌다. 왕은 더 이상 프랑스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 국민이 직접 다스려야 한다. 우리가 자유를 되찾으려면 왕과 귀족들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 프랑스 왕국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며 프랑스는 공화국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왕정이 폐지된 후 왕은 더 이상 프랑스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단 한 명의 시민 루이 카팽이었고 국민들은 그를 심판하려 했다. 왕은 국민을 배신하고 적들과 내통했다. 그를 살려둔다면 혁명은 위험에 처할 것이다. 나는 조국을 배신한 적이 없다. 다만 나는 살고 싶었을 뿐이다. 살고 싶다고 그대의 백성이 죽어갈 때 그대는 무엇을 했는가? 루이 카팽 당신을 국가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한다. 왕이 처형된 후 마리 앙투아네트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왕비였던 그녀는 이제 죄수가 되었다. 내 아이들아, 엄마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악녀 마리 앙투아네트, 시간이 됐다. 단두대로 가자. 왕과 왕비가 처형된 후 프랑스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처음 맛본 자유는 통제가 안 되고 무질서와 분노만 가득했다. 우리는 공화국을 지켜야 한다. 반혁명 세력이 있다면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도 프랑스 국민입니다. 그들을 모두 죽일 순 없습니다. 프랑스 국민? 혁명을 거부한다면 그건 다 국가 반역자야. 결국 혁명의 끝이 이것이란 말인가? 나는 자유를 원했을 뿐인데. 그러나 공포 정치는 결국 그 지도자마저도 삼켜버렸다. 로베스피에르의 독재는 혁명가들조차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로베스피에르는 독재자다. 그는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를 공포로 다스리고 있다. 나는 공화국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오. 공포 정치는 끝이 났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다. 혁명은 자유를 약속했지만 수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다.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된 후 프랑스는 혼란 속에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려 했다. 그러나 혁명의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 혁명의 배신자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했다. 그럼 이제 혁명이 끝난 건가? 에휴, 왕도 없고 공포 정치도 끝났는데 세상은 바뀐 게 하나도 없네. 로베스피에르가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들은 로베스피에르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 아니오.
최원 795년 프랑스는 새로운 정부 체제인 총재 정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5명의 총재가 공동으로 다스리는 체제는 너무나도 불안정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혁명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프랑스를 망가지게 둘 수 없습니다. 안정? 이미 경제는 망가져 있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무슨 수로? 맞아. 내부에서는 왕당파와 자코뱅 잔당들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고 영국과 오스트리아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빵을 원하고 있지. 총재 정부가 혼란 속에서 흔들리는 동안 한 명의 젊은 장군이 유럽 전장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나폴 레옹 보나파르트였다. 진격하라. 병사들이여,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총재 정부는 부패하고 무능했다. 전국은 혼란스러웠고 반란은 계속되었다. 나폴 레옹이 없는 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패배하였다. 이대로는 나까지 위험하겠어. 영웅으로 불리는 나폴레옹을 이용해보자.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CAS 총재님? 어서 오게, 우리 프랑스의 영웅. 자네에게 기인이 할 말이 있어 불렀네. 여기 앉게나. 나폴레옹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1799년 11월 9일 그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게 무슨 짓인가? 나폴라옹, 당신 미쳤군. 군대를 끌고 여길 오다니. 그대들은 프랑스를 혼란에 빠뜨렸다. 무능한 정치인들은 이제 사라져야겠어. 이건 미친 짓이야. 이 혁명의 배신자. 프랑스 혁명은 끝이 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나폴레옹은 이제 프랑스의 통령이 되었다. 프랑스 국민들이여, 나는 혼란을 끝내고 프랑스를 다시 영광의 시간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나폴레옹 만세! 프랑스 만세! 자유, 평등, 박애를 외쳤던 혁명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프랑스는 하나의 제국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